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피드백이 되겠네요. 네, 30일 동안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드디어 끝이 났어요. 네, 처음에는 내가 이거 정말 30일 동안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안 올 것 같은 3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느덧 30일이 끝났네요. 네, 일단은 그 30일 동안 글 열심히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최종 피드백을 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은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글 쓰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추운 데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글 쓰는 거는 그냥 집에서 저녁에 글 쓰는 거, 아침에 글 쓰는 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를 선택을 한 거고요. 저도 이것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돈적인 영역만은 아닌 거예요. 근데 글 쓰는 게 어렵다고 만약에 하시면 이 일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글 쓰는 게 물론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내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 보셔야 돼요. 나는 글 쓰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라고 하시면 아마도 디지털 노마드로서 일을 하시기는 좀 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글 쓰는 거는 가장 쉬웠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쉽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복잡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정리해서 의자에 앉아서 글 쓰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말을 섞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성과는 나야 되겠죠. 네, 그런데 특별한 제가 능력이 물론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만 사진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글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블로그 툴만 잘 이해를 하면 블로그 툴이야. 뭐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만들어 놓은 툴 그거 내가 왜 이용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블로그를 좀 오래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가장 쉬운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앉아서 글 쓰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고민이 됐던 일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내가 선택한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저는 그게 가장 좀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효율성에 대한 얘기겠죠. 내가 지금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과연 몇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과 생각을 정말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30일 과정을 해보신 분들은 좀 저랑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얘기는 저랑 일을 해본 사람은 알걸요? 네, 저랑 일해본 그런 직원이나 다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미셸님은 정말 1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1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일만 그렇게 하지 다른 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막 되게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하루에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적어도 최소 6시간? 저는 최대 8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면 능률도 떨어지고요. 저는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저는 길게 일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만큼은 좀 딴짓을 절대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 시간에 이 업무를 맞춰야 돼라는 좀 생각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못 맞출 때도 많죠. 근데 일이 많거나 그러면 못 맞춰요.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넘기고 하지. 어, 그 일을 만약에 무조건 그러니까 넘기고 하는 일들은 또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못 끝낼 것도 많아요. 네. 일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약속은 지켜요. 8시간 이상은 절대 일하지 않는 거. 네, 일단은 그 약속을 스스로 좀 지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빨리 일하는 그 습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네, 제가 제주도에 그 입도하면서 제가 일하는 시간을 저는 매일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주말은 일 안 하는 날이거든요. 토일은 절대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를 저는 솔직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한 달 전에 참여하시기 전에는 목표가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목표를 이루셨는지 다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30일 글쓰기는 제가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제가 그때 책을 내려고 했었어요. 도저히 제 의지를 가지고는 책을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가 또 어떤 시즌이었냐면, 제가 블로그를 정말 혼자 운영을 했고, 뭐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듣지 않았어요. 잘 운영을 하다가 저품질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운영하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제가 3만 명, 6개월도 아니다, 8개월 이 정도일 거예요. 한 3만 명, 4만 명 하루에 들어오는 블로그였는데 저품질이 되면서 제가 또 한 3, 4개월 동안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었어요. 놓고 있다가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요령을 피우려고 했을까? 내가 한번 정석으로 한번 가보자. 내가 한번 배우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수업이 네이버에 있는 수업이에요. 네이버의 수업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버 수업은 또 무료예요. 저는 네이버 수업을 좀 다 들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들었던 그 강사님이 박미 강사님이셨고요. 일단 강사의 그 코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강사님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거기 분명히. 그런데 그때 저랑 코드가 맞는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사전에 좀 강의를 듣기 전에는 좀 강사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꼼꼼히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강사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하는지에 대한 거를 저는 굉장히 꼼꼼히, 저는 후기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후기 중에서도 강의가 어떤 컨텐츠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보는데 이 강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스타일은 안 봐요. 근데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는 사실 주관적인 거지. 그런데 그 좋아요의 포인트가 있어요. 좋아요의 포인트를 보는 거지. 이 강의가 좋아요 나빠요는 절대 보지 않아요. 그 포인트. 근데 그 강사님의 일단은 뭐 강의평도 되게 좋았고요. 강의평도 좋았는데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책이 있는데 거기 어떤 책의 내용이었냐면 실제 그런 성공 사례들만 엮어 놓은 것들이었고 저는 그 케이스 스터디를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이버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원데이 클래스죠? 네,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듣고 가기 전에 책을 일단 다 읽고 그리고 강의장의 맨 마지막에 나왔죠. 네, 왜냐하면 강의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만족스럽다는 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좀 저만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는 강사가 좀 솔직한 강사를 좋아해요. 저는 포장하고 이런 강사 일단은 굉장히 싫어하고요. 강사님이 굉장히 솔직하셨어요. 이 강사님은 방문자가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블로그 글 쓰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매일 블로그 못 써요. 사실 블로그 글 쓰는 거 진짜 어려워요. 매일 글쓰기, 제 블로그 보세요. 매일 글 안 쓰죠? 물론 저는 다른 데는 올리지만 정말 힘들어요. 블로그 글쓰기. 그런데 그 강사님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 들어왔을 때 한 명만 내 고객이 되면 되는 거고요. 10명이 들어왔을 때 10명만 내 고객이 되면 되는 거지. 왜 100명, 1000명, 10,000명. 그 10,000명이 내 고객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10,000명이 내 고객이 된다고 해도 저 못 받아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기억나는 좀 멘트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달라진 점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거였어요. 진정성. 그래. 방문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 맞아.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찾아보니까, 그전에는 찾아보면 방문자 몇 명, 뭐 유인 몇 명, 이런 것들, 뭐 상위 노출,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사실 목숨을 걸었는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하면서 내가 한번 글을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 글을 써. 그러면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쓸까? 그래 진정성 있는 도움이 되는 글을 쓰자. 도움이 되는 글을 쓰는데 그래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는 글을 쓰면 좋을까? 그래 쓴 글이 그냥 블로그에 있기만은 너무 아까워. 그럼 책으로도 좀 내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또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을 만나고 생각이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좀 친해하고 싶은 강사님들은 장문의 후기를 써요. 그리고 일단은 만나고 싶은데 만나시는 명목이 없어요. 일단 명함은 주고 받았어요. 인사도 하고요. 사인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강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얻으려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좀 감사해서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리고 나에게 일단은 울림이 있는 그 분이셨고 식사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고민인 거예요.
식사 한번 해요라고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쁘신 거 알고 식사 나야 뭐 식사를 하고 싶지만 그분은 나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나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분의 카페를 잘 보니까 아 이분은 나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는 카페 마케팅은 되게 잘해. 카페 마케팅이 아니라 카페 운영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거예요. 나도 이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도 내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남이 이루어지지. 나만 이 사람이 필요해. 그럼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운영하는 카페도 가입을 했고, 저는 그냥 식사하면서 그냥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냥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너무 고마웠어요. 왜 그냥 고마운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마케팅 강사분들은 좀 되게 여우 같은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진정성 있게 강의하시는 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또 장문의 후기를 쓰고, 네, 그 다음에 카페도 가입을 하고, 카페에도 후기를 남기고 이래서 제가 카톡으로 남겨서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네, 강사님 제가 한번 그냥 진정성 있게 썼어요. 그냥, 왜냐면 좀 솔직한 사람은 솔직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요령 피우고 일단 머리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냥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고, 그때 강의가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에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전에 항상 이렇게 방문자도 되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저의 상황을 얘기하고 저품질도 걸렸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가능하세요라고 해서 시간을 내주셨어요. 시간을 내주셔서 그때 만남이 처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강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카페 운영이 굉장히 힘들대요. 카페 블로그는 뭐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이고 대행도 하고 온라인 마케팅 대행도 하지만 카페 쪽은 또 해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셸님은 이렇게 카페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노하우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말하는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결국은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막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저에게 막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 네가 해볼래? 네가 해볼래라고 했을 때 그래 이거 내가 해볼게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디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낸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행을 해드렸어요. 게시판 하나를 열고요. 그러면 나도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강사님도 좋은 게 있다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30일 글쓰기를 그 카페에서 했어요. 강사님 그러면 제가 30일 글쓰기를 회원들 모아보고요. 네, 30일 글쓰기를 어차피 그 강사님 수강생들 글 못 쓸 거예요. 다 자영업자들인데 무슨 글을 써요? 바쁜데. 제가 그분들하고 함께 글쓰기를 하면서 제 카페 한번 활성화시켜 볼까요? 시작해서 이거는 제가 했던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고요. 그거 하면서 그러면은 그거죠. 그거 하면서 미셸이 좋았던 건 뭐예요? 첫 번째, 저는 30일 글쓰기를 하면서 저는 책이 나왔어요. 그때 원고 70%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저는 그때 하면서 실제로 마케팅에 대한 정말 많은 팁들을 얻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시간의 자유인이 됐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돈 주고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쓰고 하라는 그런 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저에게 또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박미 강사님이 또 제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오, 그래. 이런 방법이 있네. 라고 해서 저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뭐 연관 검색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채널로 어떻게 돈을 쓰면서 홍보를 하는 뭐 그런 것들 다 마케팅 회사에서는 하는 게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마케팅 회사랑 일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분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래, 돈 쓰는 일이 가장 쉬운데 왜 마케팅 회사랑 내가 이렇게 협업을 할 생각을 안 했지? 의뢰할 생각을 안 했지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마케팅 회사에서 돈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사업이 더 커졌어요. 근데 사업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 쓰는 파트는 돈 쓰는 파트지만 또 제가 또 하는 또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돈 쓸 부분들은 확실하게 돈을 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하면서 조금 일의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얻었던 것은 뭐냐면 저는 사람을 얻었어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얻었냐면 어, 그때 만났던 분들하고 온라인에서만 하면은 되게 싫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 오프라인으로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친한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 몇 명은 공개적으로는 어때요? 다 자기 노하우 공개 안 해요. 그쵸?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딱 오고 친한 사람만 그러니까 단체로 있을 때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섯 여섯 명만 있으면 자기 노하우를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 거가 10%만 공개가 돼도 그쵸? 내 거 10%가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거 100%가 공개가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 것도 어때요? 공개가 되죠? 그걸 다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내가 얻었던 가장 최고의 팁이에요. 실제로 많은 그리고 모임에 가면은 꼭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꼭 끝까지 무언가가 모임 한 번, 두 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하거든요. 저는 좀 모임은 괜찮은 모임들은 좀 끝까지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괜찮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괜찮지 않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도 괜찮지 않은 모임도 내가 목표가 있어서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괜찮은 모임이 되더라고요. 네, 예전에 제가 부동산 모임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때 그 만났던 분들하고 지금도 가끔 뭐 인스타라든가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네, 되게 많은 걸 배우면서 저는 그래서 그 30일 글쓰기 하면서 어떤 그 어떤 점을 얻었나요? 네, 어떤 수학을 거뒀나요? 라고 누군가에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 책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저는 시간의 자유인이 됐어요. 저는 그전에는 하루에도 거의 5시간, 6시간을 온라인으로 매달렸는데요. 그러지 않았고요. 저는 그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매달리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길지 않아서 하루에 뭐 2시간 정도? 네, 시간이 줄었고요. 저는 시간이 자유인이 돼서 저는 사업에 좀 집중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저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네, 제가 더 디벨롭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만나면서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현장, 그런 경험들, 그분들의 그런 그 실제적인 노하우들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성장해 간 느낌? 네, 그리고 서로 팁을 공유를 해요. 네, 블로거도 공유가 되고, 이런 거를 다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의 액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저는 그래서 그 30일 동안의 글쓰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거는 처음 제가 2012년도에 네, 제가 처음 이제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30일 글쓰기 하면서 어떤 그 목표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0일 글쓰기 딱 지난 후 어떤 걸 얻으셨는지 꼭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쓰셔도 됐고 카페에서 쓰셔도 됐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저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투자한 시간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면 좋은지 그 당시는 물론 모를 수는 있죠. 그 당시는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하나는 믿고 가요. 지금 내가 하는 활동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믿음 없으면 아마 30일을 완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0일을 완성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편에 가서 네, 2편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면 중간에 못 들으시더라고요.